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셋 아빠 손철입니다. 포트인 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월급쟁이 재테크 순환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스크랩 해오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직장인들이 뭐 재테크 관련돼서 많은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쓴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국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장모 대리의 올해 재테크 실적은 좋지 않다. 그 올해 초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인 동원 시스템즈에 투자했다가 아직 주식을 못 팔고 있다. 그 장 대리는 지인한테 동원이라는 회사가 괜찮다. 그리고 주가가 오를 거라는 정보를 들었다. 당연히 그는 동원은 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동원그룹 관련 그 주식을 찾다가 이제 동원 시스템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 이상해서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주가가 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지인이 추천한 주식은 동원그룹주가 아니라 유가증권 상장사인 동원임을 알게 됐다. 즉 동원그룹과는 무관한 주식이라는 거죠. 즉 동원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동명이 관련된 네. 계열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황망했겠네요. 네. 또 재밌는 거 하나 예를 들어 줄까요? 또 주식명 때문에 또 이득을 본 케이스가 또 있어요. 벤처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그는 이제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인 MBK에 투자를 했다. 아이돌 그룹인 티아라의 소속사로 엔터테인먼트 주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근데 투자 직후부터 주가는 계속 오르기 시작했고 이 투자가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주식이 오른 이유를 살펴보니까 회사 자체 즉 티아라에 대한 성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있는데 이 MBK 때문에 오른 거였어요. 당시에 이 MBK 파트너스는 이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고 결국 인수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는 MBK 파트너스를 코스닥 상장사인 MBK와 혼돈했고 이래 인해서 MBK 주가가 계속 상승한 것이다. 야,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네. 그 직장인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있죠. 많은데 근데 또 돌이켜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 나름의 감 내지는 어디선가 날라오는 그 카톡의 그 정체불명의 그 정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투자했다가 성공하는 게 저는 더 그렇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가 날아왔는데 한 두세 번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질이 있구나. 이거 내가 소질 있고 내지는 이 정보는 정말로 그 대박이구나 해가지고 정말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다 주식 투자 소액으로 하죠. 근데 나중에 몇 번 성공하다 보면 대출까지 일으켜가지고 승부를 걸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좀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좀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네. 저는 뭐 이런 내용이 뭐 잘 아시겠지만 포트인 대표여서 그런지 몰라도 재밌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 피해의 가장 전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이름으로 샀는데 운 좋게 올랐고 뭐 다른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떨어졌고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이거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묻지마 투자잖아요. 그렇죠. 이름 그것도 없고 그것도 뭐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는 거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관행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많다는 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도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는 재테크는 어찌 보면 운이 좋은 운에 맡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시장이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인 거고 즉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일단 어떤 가격에 지불하면서 어떤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그 높은 가격으로 남이 또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야지만 내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똑똑지 않고 운에 이렇게 맡기는 이제 맡기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적으로는 궁극 쪽으로 돈은 또 똑똑한 사람이나 또는 또 운 좋은 사람한테 돈이 흘러가거든요. 즉 돈이 언제까지 운이 지속적일 수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근데 팔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적정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그렇지.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꼭 주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만 하더라도 뭐 무슨 지하철역이 개통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통계 자료들을 보면 개통된 다음부터 집값이 빠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개통되기 직전까지 계속 집값이 올라가다가 막상 개통이 되면 빠진다라는 게 뭐냐, 결국 그런 호재를 놓고 가격을 높여서 이걸 이제 팔고 이제 빠지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에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그 안철수 그 테마주 관련돼서 상당히 그 기사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가격이 많이 또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러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도 있지만 또 운 나쁜 사람들은 거기서 크게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는 뭐 분위기 타서 투자하려는 행태들은 정말로 그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나름 이제 그 분위기가 아니라 나름 이제 공부를 잘 했다. 공부를 잘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사례가 좀 있는데 이 한번 보시죠. 그 작년 미국 대선 때문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낭패를 봤다. 이제 공개배 다니는 김모 씨는 은행 예금이 답답하니까 주식 투자를 했어.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힐러리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을 하는 이제 화학업체 관련된 주식을 몽땅 그 예적금을 깨서 투자를 한 거죠. 당연히 힐러리 당선이 되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적극적인 투자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시장이 판도 바뀐 거죠. 갑자기 트럼프 후보가 딱 당선됐다 하는 얘기는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 즉 시장 예측과 정반대로 가는 케이스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물론 이분 사례도 있겠지만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대부분 금융사들은 트럼프에 대한 후보를 당선 가능성을 무시했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투자들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즉 똑똑한 우리 하우스에 있는 친구들도 시장에 대한 판단이 미스했다라는 거죠.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포토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금융사회고 금융지식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의 잘못된 방향이 내가 무슨 그러니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재테크 책들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늪에 빠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뭐 저명한 투자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평생 투자를 업으로 삶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는 신의 영역이라고 자기가 해보니. 근데 그러면 다들 신 되겠다고 덤비는 거라는 거, 그거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저희가 지난 과거를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 1분기 동안 2배 오른 종목들 찾아보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면 또 보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에요. 내가 이거 왜 안 했지라고 후회들 하시는데 그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직접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는 인식들을 갖는 게 월급쟁이들이 실패하지 않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사후 이제 확정 편향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이제 과거의 일들이 내가 훨씬 더 잘 알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와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다. 알고 그때는 이런 한 논리가 있었다. 이런 과거의 사실에 의해서 지금 또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돌려보면 희한하게 뭔가 나와요. 심지어 뭐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거를 그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로또 당첨이 나올 거다. 그럼 거기에 돈 내고 이렇게 또 번호 받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랜덤하게 돌아가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어떤 재테크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투자 원칙에 맞게 하고 정말 내가 좀 정말 그래도 너무 답답하다 이럴 경우에 진짜 그 치매 예방용으로 소액으로 한다라면 모를까. 좀 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 단타 위주로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감을 가진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마저도 모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당한다고. 모르면 자기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사례들이 대부분 다 몰라서 당한 거에 대한 케이스거든요. 또 모르면은 또 주위 분들한테 물어볼 거고 아니면은 나름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할 건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뭐냐면 진정한 전문가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예. 진짜 고수 잘 버는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예. 운이 좋아서 우연찮게 잘 맞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능력인 것처럼 전문가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뭐 저희도 과거에 그에 대해서 뭐 자유롭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요. 모르면 당한다. 즉 경제라는 거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그 월급쟁이들이 추구해야 될 재테크의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뭉치님이 그렇게 조용하신 거군요. 제가 뭘 조용한 전문가. 예. 그러시구나. 맞나요? 입만 살아 있는데 저보고 조용하다고 하시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유행 따라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특히 유행 따라 투자한다라는 거는 위험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2007년 중국 펀드 예를 들어보면 2007년 상반기에 중국 펀드 수익률이 뭐 30% 넘어가는 펀드들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시작했다가 이제 손해본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도 보시고 정말 그 자기 어떤 투자 기간을 설정해 놓고 전문가와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본인 실행을 도출하는 것이 좀 안전한 그런 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네요. 우리 참 그 에살 아빠님은 정말 그 바른 얘기를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포트인 직원입니다. 교육센터장이에요. 저는 그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대학 시절에 경마장에서 한 2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예, 여기는 뭐 하는 데죠? 말에 거는 거 투자하는 데인가요? 아니요. 여긴 투기하는 데요. 투기하는 데. 근데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 건요. 투기해야 되는 데 가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분산을 해요. 분산. 근데 아이러니하게 투자해야 되는 주식에 대해선 몰빵하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오늘의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은 투기에 가깝지 저희가 얘기하는 투자 개념 아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진짜 직장인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경마장에서 그날 예를 들어서 뭐 대박이 맞아갖고 한 1,000만 원 딴 사람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이렇게 술자리가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막 그날의 자랑을 엄청나게 하죠. 내가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이 말이 갈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그날은 1,000만 원 벌었을지 몰라도 1억, 2억 날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주식으로 좀 돈 땄다는 사람 할 때 얘기할 때 그분의 쭉 이력을 보면 아 제가 수업료 엄청나게 냈겠구나 이런 생각 가져보시는 게 큰 피해를 막는 이기는 투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앞뒤가 똑같은 표대표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월급쟁이 재테크 관련돼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캐스트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